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신문인데요. 여기에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신 리포터께서 심정민 리포터님께서 쓰신 이유가 이렇게 학원에 안 다니고 국어 공부를 했으면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 국어 학원을 실제적으로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다니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대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니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내신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심화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신하고 심화 균형 맞춰야 내공사 알아 이렇게 되는데, 저는 내신 공부하는 법하고 수능 공부하는 법하고는 차이가 뭐냐면, 이 내신은 범위가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돼서 작품도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깊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작품에 대한 문제도 좀 많이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깊게 공부하려면 이 한정된 것을 공부할 때 선생님 노트,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쓴 필기, 노트 필기, 그 다음에 선생님 프린트, 그 다음에 학생 평가 문제집,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이것까지 하면 거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출 문제, 이 작품에 대한, 그러니까 이 출판사에 대한 기출 문제 정도도 풀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제 심화를 한다는 것은 또 뭐냐 그러면, 요 내신 나온 교과서, 참고서에 나오는 기본 이론들이 있어요. 기본 이론이라든가 국어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을 완벽하게 다져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신에서 기본 이론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만, 나오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 내신에서는 직유법이 나온다면, 자, 이 기본 이론에는 뭐 연세법이나 상지법이나 뭐 이렇게 뭐 과장법이나 역설과 반어라든가 이렇게 더 확장된, 여기서는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도 되지만 심화에서는 더 연관된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것까지 했을 때 거의 이제 만점에 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신 공부만 했을 때는 거의 한 85점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맞춰서 내공을 써야 되는데, 내공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중학생 상당수는 수학과 영어에 쫓겨서, 그쵸? 이제 영어학원 기본적으로 다니고 수학할 양이 많죠. 선행도 하기도 하니까요. 쫓겨서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다 보죠.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 벼락치기가 가능하니까 하겠죠. 왜 가능하냐면 범위가 좁으니까, 그리고 문장이니까, 그리고 작품이 몇 개 안 나오니까, 범위가 좁으니까 하게 됐죠. 그래서 다반사는 여러 번, 그러니까 뭐 차를 마시는 것처럼 여러 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어 공부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짧은 시간에 짧은 범위를 공부를 해도 일정 부분 점수가 나오니까 부족한지 모르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공부를 반짝반짝 공부를 하면 고교에 가서 기대한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왜? 그러면 고교에서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작품도 좀 많이 나오고, 연관된 작품도 나오고, 그러니까 작품을 특정짓기가 쉽지 않고 한정시키기가 쉽지 않고 작품의 종류가 많으니까, 플러스 기본적인 능력이, 플러스 알파, 이 기본 능력이 없으면 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영수를 하다 보면 오히려 또 국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니고, 그러면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는 뭐냐? 자, 학원을 다니면 좀 시간을 줄여주죠. 시험 나오는 거를 미리 자료를 해서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할 때, 그러면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 효율이라는 것은 시간당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국어 공부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시간당 효율로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시간을 압축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전문가들은 내신 대비와 심화 학습을 균형을 맞추어, 엄청 어렵죠. 내신 대비와 심화 학습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수준에 맞는 교재,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한다. 이것도 좀 쉽지 않죠. 고등 대비 내공을 쌓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써 있는데, 자, 여기 봅시다.
내신 대비를 할 때 그 작품을 하고 뭐 점수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그럼 심화학습, 그러면 점수를 맞추고 어느 정도 빠르게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가기 위해서 자기 이제 오답이 발생을 하고요. 이 오답과 관련된 기본 이론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심화학습을 하려니까 심화학습에 맞는 교재, 국어 이론이 정리된 교재가 현실적으로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교재가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학원 선생님의 경험이나 학원 선생님의 교재나 이런 거에 의지하는 경향도 많아요. 이제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요. 뭐 그런 경우에는 한 80점, 90점, 80점대가 점수가 나오는 게 수준에 맞다고 쳐야죠. 근데 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을 했을 때 이 수준에 맞는 교재라기보다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교재, 그럼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문학이라든가 비문학이 읽기라든가 아니면 기본 이론이라든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 이전에 자 출판사에서 뭐 신입생, 예비 신입 중학생을 위한 아니면 예비 신입생, 고등학생을 위한 그 이론이 모아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는 기본 이론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는 갈래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학교 국어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게 가장 좋겠죠. 고등 내공을 쌓기 위해서. 자, 보시니까 국어, 어휘는 용어, 그 기본 용어를 공부해야 되고요. 기본 용어.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많이 하죠.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인터넷에서 많이 있고, 그리고 동아쌤도 녹화를 해놔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용어나 시험에 나오는 용어를 공부하셔야 되고, 본장에서 이제 주의하는 건 이제 문법, 기본 문법, 기초 문법, 확실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문단 나누는 방법, 글 읽는 방법, 요약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글은 주제 줄거리 중심으로 기억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중학생 자녀들 엄마들 사이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가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성적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크겠지만 국어가 늦으면 공부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공부하는 속도가 늦으니까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 자체가 상위권하고 찼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발목을 잡게 됩니다. 초등 단계에서 지문에 따른 단순한 사실관계, 지문에서 찾으면 거의 90% 나오죠. 묻는 문제가 많으므로 국어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추론이나 논술 능력.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말해서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 1대1 대응되는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와 제시문에 있는 단어가 거의 유사합니다. 누가 봐도.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이 1대1 대응, 제시문과 지문에 나오는 이 단어가 유사도가 이 초등보다는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용어를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를 요점 정리 못하니까 이걸 추론이나 논술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추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국어에서는 정확하게 그 용어, 비슷한 용어만 찾으면 되니까 수능까지요. 추론이나 논술 능력처럼 이렇게 과장된 표현보다는 그죠? 더 다양한 용어, 개념, 상황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신 교사님,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왜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바탕 이론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 자체를 읽어낼 때 이렇게 구절별로 이렇게 끊어져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쭉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명확하게 어떤 거가 핵심인지를 파악하려는 그런 그 시험 보는 노력 자체가 적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서 답을 틀린 학생이 많다. 문제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경우는 이 배경 이론을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이 문제의 구성 원리를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핵심 단어를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문제 자체의
읽을 때 잘 끊어가지고 이 구절과 구절의 관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해야 이해한다고 하죠. 결국 독해 능력, 맞습니다. 독해 능력. 근데 이제 시험에서의 이 독해 능력이라는 것은요, 책 읽기 능력하고 좀 다릅니다. 책 읽기와 시험 읽기는 다르다고 제가 했고, 시험 읽기 방법이 있으니까 시험 읽기 방법에 대해서 녹화를 했는데, 국어 실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맞습니다. 독해 능력. 좀 포괄적이죠. 문법이 중등국어에서 중요한 영역인 건 맞지만, 그죠? 그래서 문법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맞으니까. 그렇게 읽으시는 게 맞고요. 문법이 중등국어에서 중요한 문법이니까, 이 기본 문법, 인터넷에서 찾아도 있습니다. 기본 문법을 읽어보면, 기본 문법을 읽고, 여러 번 정독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서 익숙하게 읽혀지도록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문법 학습에 앞서 문학과 비문학의 지문을 체계적으로 학습, 그럼 체계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학습하죠? 체계적으로 학습해서 독해를 키워야 한다. 그러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단락 끊기를 통해서 요점 정리를 요약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이론에 따라 시의 구조, 시를 나눠서 시의 특색에 따라서 시를 파악하는 방법, 그렇죠? 소설의 구조에 따라서 인물, 사건, 배경에 따라서 소설을 이렇게 사람 등장인물로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그리면서 도식화하는 방법. 시는 뭐라고요? 구조를 나누어서 이 단락의 핵심 단어를 연결해서 시의 특성, 표현법을 이해하는 방법. 이거는 주제 구성 문체를 통해서 인물 도식화하는 방법으로 소설. 그 다음에 수필은 그 수필의 개성과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 희곡은 인물 간의 대화로 무대 장치를 통해서 희곡에서 실현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 이렇게 문학의 갈래 특성에 따라서 학습을 해야죠. 다시 말해서 어휘 실력이 탄탄해지면 당연히 이거는 어휘가 탄탄해지면 단락부터 이해되고 단락이 탄탄해지면 글 흐름을 전체를 이해한다 라는 건 이제 당연한 순서인데요.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글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단락을 나눠야 되고, 이 단락 안에서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아야 되고, 문장에 대한 중요한 단계의 이 어휘의 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이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글 흐름을 파악해서 단락을 끊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락에 중요한 단어들을 연결해서 소주제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소주제를 적으면서 그 소주제에 어울리는 문장의 단어를 하나 뽑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주제와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해드린 거고요. 이런 기본기는, 그죠? 제가 수능에서 필요한 기본기 해가지고 1등급을 다른 기본기 하고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내신 대비 효과에도 이게 바탕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80점까지는 현장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쵸? 20이나 30점은 기본 능력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상위권 학생들은 한 70%, 60%만 공부해도 되는데, 하위권 학생은 이걸 빼먹고 이 70%를 다 해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20%를 더 못 맞으니까 80점밖에 못 맞죠. 그래서 기본기는 내신 대비에도 효과를 발휘하는데, 지금 여기서 학원 안 가고 기본기를 공부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자, 중1단계에는 어휘 학습에 집중하면, 그죠? 중1단계에서는 용어. 근데 고1단계도 용어고, 중1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1단계로 생각하십시오. 용어. 필요한 용어, 인터넷에서 국어 학습 용어 이런 거 전부 다 외우십시오. 이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니까, 혼자 하시려면. 안 되면 동아쌤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 기본 영어, 시험 영어 이렇게 다 모아놨으니까 이거 찾아서 다 읽으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문장 읽기. 근데 반복되어 있으니까 여러 번 읽으시면, 반복해서 읽으시면 금방금방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읽기 실력은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자, 근데 이제 중1단계 어휘 학습. 어휘를 읽으면 빠르게 읽어지죠. 그런데 빠르게 읽은 다음에 필요한 어휘를 여기다 찾으세요. 빠르게. 여러 번. 그러니까 빠르게 한 5번을 읽은 다음에 샤프로 반복해서 모르는 걸 계속 쳐놓으면 나중에 이 흐름 속에서 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도 참 중요합니다.
자, 두꺼운 분량의 책을 읽기 어려워 한다면, 문학모음집 중 일부 지문을 뽑아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학습하고, 뒤에 문장을 읽는 단어만 병행해도 문단 이력이 높아진다. 자, 이것도 좋은데요. 이거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장하는 거는 차라리 그 한자 급수 능력 책을 사서 중학생이라면요, 중1이라면 좀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자 보면 이렇게 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자가 써 있고 여기에 단어들이 써 있습니다. 이게 배울 학자면 학교, 학생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배울 학자면 학교, 학생. 그럼 이런 칸에다가 학교 쓰고 한번 읽고, 뜻, 학생하고 뜻 한번 읽고, 또 학교 쓰고 한번 읽고, 학생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는 게, 용어를 늘어나고, 단어를 늘어나고, 기본 실력을 늘리는데 더 빠릅니다. 왜? 이렇게 문장 단위로 일부 지문 뽑아 읽고, 뭐, 이렇게 누군가 시키지 않으면 이거, 일부 지문을 뽑아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쓰고 적고, 이거 진짜 불가능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가능합니다. 한자를 쓰는 거. 한자를 쓰는 거. 자, 그래서 읽기 실력이 쌓였다면, 근데 그러면 읽기 실력이 문제죠. 읽기 실력이 쌓였다면 되게 힘들죠. 읽기 실력이 천차만별이니까. 그럼 읽기 실력을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교과서 빠르게 자주 읽고, 체크하고, 핵심 정리하고, 뭐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자습서를 사시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소단원, 소단락. 요거를 가리시고, 스스로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 골라서, 이렇게 써보고, 여기다가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써본 다음에, 연결해서 요 포스트잇에다가 소제목 찍고, 이거 띄워갖고 소제목 맞나 확인해보고. 자, 다시요. 이렇게 단락이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시고, 파란색으로 붙일게요. 포스트잇 붙이신 다음에, 여기 있는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골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요. 연결해서 여기다 이 단어를 연결해갖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포스트잇을 띄고, 요 밑에, 이 단락 밑에 여기에 소제목, 요약 정리한 소주제가 있거든요. 소주제. 이거랑 맞춰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읽기 실력, 요약하기 실력이 부쩍부쩍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문법 공부라고 하죠. 그러면, 시판교재에서 문법 쉽게 해결할 책 많다. 많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을 봐야 되는데, 시판교재. 이걸 보기 전에, 유튜브나 교육방송을 찾아서 문법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다운받아갖고 핸드폰에다 듣고 여러 번 그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든지 들어보세요. 한 서너 번. 그런 다음에 책을 보십시오. 책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고 보기가 되게 힘드니까 유튜브나 교육방송을 시청하시고, 요 내용들, 문법 내용들에 대한 흐름, 이런 걸 계속 들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걸 문법을 보시고, 뭐, 동영상, 동아쌤이 찍어놓은 문법 요약하는 스크랩 해놓은 것도 들어보시면 문법 공부 빠르게 체계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내신 대비 평소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지문을 꾸준히 반복해 읽기만 해도, 자, 이렇게요, 평소에 학교에서 교과서 지문을 배우실 때 교과서에다 핵심 단어를 다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연결해서 이렇게 도식화하는 훈련을 하고, 여기다 소제목 쓰는 훈련도 해보세요. 수업 시간에 국어 연습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꼭 수업 시간에 해보십시오. 시간 되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신 대비는 시험 3주 전. 아니죠. 보통, 내가 많이 올리고 싶으면 2달 하는 거고요. 그냥 어느 정도 대박 쳐야지 그럼 1달 하는 거고요. 능력이 아주 있어요, 내가. 아주 능력이 있어요. 전교 10등한 애들. 그럼 3주, 그러니까 한 2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10등, 5등 올려야 돼. 그럼 4주 이상, 3주 이상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 2주. 근데 어쨌든 3주가 적당하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2달 내내 하시고, 계속 내신만 하세요. 내신이 공신입니다. 공부의 신. 유일한 공신은 내신밖에 없어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지문 10번 이상 읽는다. 이건 동의합니다. 이 전체 신문 기사 중에서 10번 이상 읽는다. 10번 이상 읽으면서 계속 색깔별로 조그만한 샤프로 계속 반복해서 중요한 단어를 계속 쳐도 괜찮습니다. 자습서를 요거 적극 권장하고요. 자습서를 이용해. 이게 빠르게 읽으십니다. 10번 읽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빠르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습서를 이용해 단원과 지문에 따른 어휘 학습을 철저히 해라. 그럼 자습서에 모르는 어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바로 가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이렇게 어휘 학습하고 철저히 진행한 뒤 어휘 학습했죠. 이 뒤에 보면 자습서의 핵심 요점이 있습니다. 이걸 써갖고 핵심 요점을 써갖고 철저히 암기하세요. 통째로. 그런 다음에 문제 푸시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 문제풀이가. 결국은 이 요점 정리 확인하는 거니까 수학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핵심 정리해놓은 게. 요거를 하면 기본적인 건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온 세세한 파생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한 겁니다. 주요에는 수정어로 지워 빈칸을 만든 뒤 이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죠. 주요 어휘 빈칸으로 하게 되면 근데 20번 읽으면 거의 다 외워지는데요. 자습서 문제를 모두 풀었으면 철저하게 해설을 읽어보세요. 해설. 그래야 변형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해설도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기출문제로 모의 시험을 최소 3일 이상 틀은 다음에 틀린 문제가 나오죠. 틀린 문제가 나오면 아까 요점 정리 근처에다가 다 쓰세요. 간단하게. 왜 틀렸는지. 요점 정리 근처에다가 그 틀린 문제, 최소 3일 이상 치른 시험에 틀린 문제의 핵심 특징을 요 공식에다 쓰세요. 그런 다음에 시험 전날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기보다는 뭐 수능도 그렇죠. 오답 위주. 요거 공식 달달달달 외우세요. 한 번 더 읽고. 자, 단원벌 학습 목표 보면 학습 목표 답변한 게 있거든요. 요런 것도 의외로 국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잘 내니까 꼭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전체를 봤는데요. 그러면 뭐 이렇게 스스로 해서 내신이나 심화, 내신 가능하죠? 내신 가능합니다. 근데 심화, 모의고사, 아니면 심화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내신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신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고, 그리고 심화, 모의고사 준비나 책 읽기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균형 맞춰 내공을 쌓아라 라는 의미가 뭐냐? 이 내신을 많이 해놓으면, 내신을 쫙하게 해놓으면, 여기 뒤에 본인이 스스로 90점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점이나 10점만, 한 7점만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학원에서 급격하게 올려줄 수 있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70점까지 맞췄으면, 그죠? 여한의 경우가 아니면 한 15점. 본인이 90점 맞으면 97점. 본인이 50점 맞으면 한 80점. 이렇게 본인이 내신을 통해서 쌓은 내공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올려줄 수 있는데 다 소화를 못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못 올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내신이 얼마나 내공이 튼튼한가에 따라서 이 심화, 모의고사, 풀이법, 모의고사 접근법, 모의고사 해결법 순식간에 결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이 쌓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3달 학원 다녀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중해서 수능 대비 전문 고등부 학원을 다녀도 내공을 쌓으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신 내공을 쌓고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하는 방법 다시 정리를 하면 쭉 그거만.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의 내용에 이것저것 쫓기지 말고 자, 이것만 학원 안 다니고 공부 요것만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내신 기간에 벼락치기로 해도 된다. 근데 충실하게 해라. 충실하게. 그래서 작품도 철저하게. 그 변에 있는 이론도 읽어라.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심화 학습을 방학 동안에 하면서 문법, 기본 이론, 신입생 대비 고등국어,
신입생 대비 중등국어. 이렇게 이 신입생 대비 국어나 인터넷에 있는 문학이론, 국어이론, 시이론 하는 신입생 대비 국어이론이나 아니면 기본 이론들, 특징들, 국어사들, 이런 것들 공부해라, 방학 동안에. 문법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건 2번 치고요. 또 3번. 국어를 하면서, 지문, 제시문하고 선택지에 나온 것들, 이 추론 능력, 논술 능력은 전부 다 뭐라고요? 지문과의 관계인데, 지문과 선택지의 관계를 철저히 연구하고, 생각해라. 라는 거고. 또 4번은, 이제 문제를 끌어서 읽으면서 문제 자체의 특징을 철저히 생각해봐라. 문제, 이런 문제는 왜 낼까? 바탕이론이 뭘까?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있을까? 이 문제에서 핵심 이론은 뭘까? 이렇게 문제를 연구해라. 자, 그 다음에, 독해 능력이 결국 가세다. 그러면 5번. 그러니까 필요한 단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라. 단어 선택. 그죠? 필요한 단어들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라. 6번. 그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문학과 지문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6번. 혼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유튜브나 동영상을 일주일에 한두 개라도 동영상을 시청해라. 그래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흐름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6번입니다. 7번. 그죠? 7번. 여기 보면 이 두꺼운 책, 문학 모음집 일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중 교재로 하세요. 국어 공부를. 7번 교재로 해라. 8번 그죠? 교과서에다가 수업 중에 필요한 단어를 연결해서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연습을 해라. 교과서를 계속 보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교과서에다가 체크하면서 도식화해라. 9번. 문제풀이 하기 전에 요점 정리. 그래서 국어도 요점 정리 노트를 쓰는 연습을 해라. 국어 요점 정리. 암기하고 쓰고. 요점 정리 보시고, 나중에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번. 이렇게 오답을 하게 되면 그 오답 정리를 하고, 오답 정리를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요점 정리에다 추가 정리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10개 정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국어 공부와 관련된 기사라서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이렇게 내신, 심화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람들 도움 되시라고 이 아파트 통로에 있는 그쵸 여기 대전, 세종, 내일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봤습니다. 이 정도도 훌륭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